운동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하고 이러한 운동량은 벡터 값이야. 왜? 질량에다가 방향을 갖는 속도를 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방향까지 반드시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계산할 때 써야 돼 라고 했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누군가와 충돌을 하게 되면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어 그것 때문에 운동량이 변화된다고. 그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불러. 그 충격량은요, 충돌하는 순간에 물체가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받았냐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구해도 되고 물체가 받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되는데, 이때 운동량이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벡터고 그것과 같은 크기인 충격량도 벡터인데, 충격량의 방향을 결정한 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았냐에 대해서 방향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의미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민서야 이거 뭐야? 옆으로 이렇게 튀겨 나와도 돼. 자, 이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그 안에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을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자, 이러한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충돌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거야. 이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 그리고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돌하는 두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방향만 반대인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요,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되겠어? 기억해 두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47페이지부터 풀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채점까지 하셨을 텐데, 자, 첫 번째 4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만 손. 47페이지에 1번 질문 있을까요? 네. 47페이지 보시면 그림은 타자가 수평 방향으로 30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0.15kg짜리 야구공을 치는 겁니다. 자, 이때 타자가 배트로 야구공을 친 직후 야구공은 반대 방향으로 50의 속력으로 날아가는데, 밑줄 쳐. 반대 방향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야구공이 이쪽 방향으로요, 0.15kg인 야구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30의 속력으로 날아오고 있다가 야구 배트에 맞는 순간 얘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50의 속력으로 날아가니까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놓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기억, 배트와 공이 충돌하는 동안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니? 아니요. 그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 보시면 배트와 공이 충돌한 직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가 7.5니? 라고 했는데 공의 충돌 후의 운동량은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계산하면 돼. 자, 야구공의 질량은 0.15kg이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50인데 크기만 알려줘. 그래서 네가 방향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니? 5, 25, 1로 7.5kg/m/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크기만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붙일 필요 없어. 7.5의 운동량을 갖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트와 공이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직접 FP로 계산하고 싶지만 이거 불가능해. 왜?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 자, 이거 불가능한데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다른 방법. 충격량과 똑같은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거 구하면 돼.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7.5고요. 처음 운동량은 여기다가 0.15에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30이니까 이거 곱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15였어요. 맞아. 그래서 플러스 15를 빼면 돼. 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로 놓은 왼쪽 방향으로 22.5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으니 이 아이의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22.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뭐 잘못 계산했어? 5, 3, 5, 15. 뭐가 0. 질량이 0.5가 0.15구나. 0.15 곱하기 3. 그러면 얘는 4.5네요. 그러면 이거 4.5를 뺐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 되냐면 12가 되네요. 그래서 충격량은 왼쪽 방향으로 12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숫자만 쓰면 되니까 12 이렇게 간다고요.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48, 49에서 질문이라는 거 해줘. 2번이요. 2번이요. 거기서 말하는 2번은 48페이지 2번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다른 거 없어.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47페이지, 48페이지는 다 수능 기출입니다. 되겠어? 자, 48페이지 2번 보시면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의 M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량이 있는데 이 운동량이 처음은 일정하다가 줄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운동량이 P0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운동량이 3T까지는 유지되다가 자, 3T부터 5T까지 줄어서 0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 물체가 움직이는 질량으로 나누시면 이 그림 그 자체가 시간 속도 그래프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P가 아니고 N분의 P로 만드는 그 순간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로 바뀐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뀌는데 이때 모양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때 질량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N분의 P0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0초부터 3T까지는 등속 운동한 거고요. 그리고 3T부터 5T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5T일 때 속도 0 됐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M분의 P0만큼 준 거죠. 그래서 이때 가속도가 2mt분의 P0의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 볼게요. 2t일 때 물체의 속력은요. 네, 2t일 때 물체의 속력 등속도니까 요게 속력이죠. m분의 P0죠. 그래서 네, m분의 2P0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그냥 질량으로만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냥 질량으로 나누시면 속도 요거라고.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붙어서 틀렸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3T부터 5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이랬습니다. 꼬맹아, 속도가 줄어들어.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속력이 줄어들려면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돼? 운동 방향과?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그래서 속력이 줄었어요.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았습니다. 왜? 충격량의 방향은 힘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4T일 때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물체의 가속도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네요. 되겠어? 네,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되네요. 2mt분의 P0 이렇게 구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때 걸린 시간이 t고요. 속력 변화는 n분의 p제로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어떤 게 왜 맞고 어떤 게 왜 틀렸는지를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에서 질문이라는 걸 해봐. 이렇게 된 문제들은 다 수능 기출입니다. 몇 번? 4번. 4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운동 방향으로 계속 작용합니다.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 점점 빨라지겠지.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운동량은 계속 증가하겠지. 자, 근데 이 그래프에 별표 치시면 보면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그래프는 바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야.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32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에너지 일정하게 증가해서 10m라는 거리를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무려 72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kg짜리가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31에 이때 속력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이 32가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v 제곱이 16이니까 v는 4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 0초일 때 속력이 4였네. 근데 이 4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던 아이가 10m 가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72가 돼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72가 됐다는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또 다른 속력의 v 제곱이 72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계산하시면 v 제곱이 36이니까 v가 6이야. 그래서 10m 가고 나니까 속력이 6 됐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얘가 힘을 줘서 밀고 있네.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래서 에너지는 언제만 바뀌냐면 일을 하거나 일을 받을 때만 바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플러스의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처음에 갖는 에너지는 얼마였냐면 32였고요. 그리고 얘 나중 에너지는 얼마가 됐냐면 72가 됐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무려 얼마 증가했냐면 40만큼의 에너지가 증가되잖아. 그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럼 받은 일 40. 너네 기억나? 자, 일에 의해서 에너지를 변하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켜. 그 중에서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알자 힘이 한 일이야. 맞지? 그러면 이때 이 알자 힘은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준 힘 이게 바로 알자 힘이야. 맞아? 자, 그러면 알자 힘이 한 일이 40이라고 그랬으니까 알자 힘 F에다가 밀고 간 거리가 10m예요. 맞지? 그랬을 때 40만큼 늘어야 되니까 이때 받은 알자 힘은 4N이구나. 이 새끼 4N만큼의 힘으로 계속 밀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어준 힘이 4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물체에 F라는 힘을 주기 전,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 물체의 속력이 4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10m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40만큼 변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5m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 그래프 그대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속도가 4였다가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6이 될 거고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 10m란 말이야. 그럼 꼬맹아 빨리 생각해. 속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꼬맹아 실제로 이 안에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5. 맞아. 그 평균 속력으로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니까 이거 2초 걸릴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2초 동안에 속도가 이만큼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는 1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물체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는 1입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힘 구했어요. 얼마라고? 4N. 그래서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받은 힘이 4N이고 물체의 질량이 4kg니까 가속도가 1입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셨어도 돼요.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셨어도 됩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우리가 아까 힘의 크기가 4N이라는 걸 구해냈으니까 가속도가 1이라는 걸 이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거 설계가 되면 다 풀려. 이게 설계가 안 되면 안 풀려. 처음 에너지, 나중 에너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E를 받았는지. E를 받았다는 건 플러스의 1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고 있었다는 거고 그 미는 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간거리가 10m라는 건 좋습니다. 10m에다가 힘 얼마 곱하면 됐어? 40만큼의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4N의 힘을 줬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그 4N의 힘을 4kg한테 줬기 때문에 가속도가 1이라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치?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52, 53 질문 받을게요.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53페이지 질문해주세요.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잠깐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우리가 중간에 설명하다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빼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간단한 문제 몇 가지만 선생님하고 풀어볼게요. 읽으면 되는 거야? 자, 해보십시오.